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공부는 잘 되고 있나요? 네, 여러분들 잘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빅데이터의 역할, 빅데이터 생성 가치, 빅데이터 활용 가치, 빅데이터 가치 역량, 빅데이터 가치 형성 과정, 빅데이터 활용 사례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빅데이터 가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런 가치가 분석을 해서 어떤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지, 즉 빅데이터,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빅데이터 분석 인사이트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요. 즉 시간과 노력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해서 분석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의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그런 얻기까지의 우리의 기획과 우리의 통찰력이 그거보다 앞서서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거 없이 무조건 어떤 목적과 분석 인사이트를 가지지 않고 접근해서 하게 된다면 분석 결과도 실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또 그것을 결과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고 절차를 따져서 신중하고 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 또 어떤 계통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 종합적인 체계 이런 것들을 이번 주에서는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단원의 학습 목차입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 인사이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빅데이터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하고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스가 어떤 개념인지 우리 살펴보고 그럼 데이터 사이언스면 데이터 과학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역량, 자세, 또 생각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개념과 빅데이터의 미래 가치 이런 순서대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인사이트를 우리 살펴보기 전에 우리 빅데이터가 실제 나온 것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그 태동한 것이 2008년입니다. 얼마 안 됐죠. 한 12년 정도 됐는데 이런 빅데이터가 2008년도에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2012년, 2013년대부터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계속 열풍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컴퓨터의 사이언스를 보면 예전부터 우리가 컴퓨터에는 이렇게 바뀔 거다. 컴퓨터로 만드는 세상은 이렇게 바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나 일례가 뭐냐면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많이 썼었습니다. 2000년도 90년도 말서부터 2000년도까지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어디 가든 어느 환경이든지 알아서 나한테 그쵸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다주는 그 유비쿼터스라는 그런 용어들이 많았고 그것이 사회적 열풍같이 마치 유비쿼터스가 컴퓨터와 정보통신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하나의 유토피아 같이 그쵸 세상이 완전히 문명화되는 것 같이 그렇게 그쵸 그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과 모양을 갖추기도 전에, 그쵸? 갖추기 전에 슬그머니 학문 쪽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있죠. 물론 그것이 이제 발전을 해서 지금 사물 인터넷이나 스마트 시티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의 어떤 용어,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용어 이런 거, 그 이전에 또 얘기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우리 90년도, 80년도, 90년도라는 것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을 컴퓨터에서 실현할 수 있다. 맵머신 뭐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고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초반에 나와 있는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열풍이 있었거든요. 빅데이터만 같으면 모든 인사이트, 모든 미래 예측과 그쵸? 우리에 관련된 모든 그 상황이라든가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빅데이터라는 것을 극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거품 현상이 아니냐 이거는 이것도 다른 항목 다른 거와 같이 잠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거다라고 회의적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빅데이터 버블 현상이다. 이거는 오래 못 간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따지면 2020년도 아닙니까? 우리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꺼졌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학문이 정립되지 않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그 당시에 빅데이터는 일종의 어떤 언어적인 말적인 어떤 사기다, 프로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미국의 하버 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하고 또 추상적인 데다가 엉뚱하게 남용되면서 관련 기업의 투자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뭐냐면 2010년도 초반에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사라질 운명이다. 또는 당연히 옛날 거하고 똑같이 뭐 객체 지형이라든가 웹 이전형이라든가 소셜, 인공 AI, 멀티미디어 이런 말들이 있던 것 같이 당연히 다른 것이 나오면 다른 것이 대치되면 그것은 그런 한 것은 잊어버린다. 잊혀질 권리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자연적으로 우리 정보통신의 패러다임이 시프트 하면서 없어지는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살펴보면 2010년 초반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열풍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빅데이터는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빅데이터가 정확하게 어떤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직까지도 우리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빅데이터 롤러코스터라는 게 한 번에 인기가 확 있을 때 있고 그렇죠. 이렇게 그 있는 거 이게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것에다 빅데이터를 넣으면 이게 나오거든요.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 그 데이터 랩 네이버닷컴에다가 한번 넣어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구글 트렌드가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봐도 이제 빅데이터가 이렇게 그 요동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사회적 계기가 되면 어떤 기사나 어떤 계기가 되면 이렇게 확 높아졌다가 또 잠잠해졌다 뭐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다. 따라서 우리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의 그냥 그 있는 빅 이그제저레이션 과장이다. 뻥이다. 큰 뻥이다.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빅 딜루전 그래서 이거는 대단한 착각이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빅데이터를 배우기로 했으니까 이제 옛날에 있던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쵸? 빅데이터란 말이 없어질 것 같으면 단기간에 쓰고 없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해서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말도 있었고요.
그래, 빅버블이다. 이거는 큰 저거와 같이 언젠가는 터져서 없어지고 흔적이 없을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되짚어 보면 지금 4차 산업혁명, 그쵸? 인공지능 시대,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그쵸?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의 기본은 뭡니까? 데이터가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쵸? 사회와 과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Is Big Data Changing the World? 그쵸? 빅데이터가 세상을 지금 바꾸고 있냐? 그 초창기 당시에는 빅데이터라는 열풍만 있었지 현상도 없었고, 그것이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뭐 독감 유행이라든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의 성공이라든가, 그쵸? 여러 가지 뭐 질병, 뭐 우리가 말하는 그 개놈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쪽에 엮여서 한번 있었던 건데, 그쵸? 있었던 건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어떤 모멘텀, 그 동기가 됐었느냐? 뭐 이런 물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현재 보는 거 보면 사회적으로나 보면 전부 다 빅데이터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빅데이터 말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랑 공부하면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라는 것을 안 할 수는 없고요. 하도 이제 주변과 상황들이 빅데이터를 안 하면 도태된다, 빅데이터를 안 하면 경쟁력에서 상실된다 이런 말들을, 그쵸? 계속 하나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하는데, 빅데이터 한다고 그러면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돈만 먹는 하마냐, 뭐 이렇게 어떤 조롱이 섞인 말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뭔지 이런 것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쵸? 어차피 여러분들 빅데이터를 저랑 나랑 같이 배우면서, 그쵸? 이런 것들도 한번 빅데이터라는 것 과연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없어질 거냐, 아니면 영속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거냐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고 시대가 발전하고 다 복잡할수록, 그쵸? 그것을 극복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에 과학적인 근거는 빅데이터라는 거죠. 그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각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기반으로 예측하고, 그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영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쵸? 조금 장엄하게 설명을 했는데, 응? 우리가 어떤 학문이 나오고, 그쵸? 어떤 상황들이 나오면은, 그쵸? 그걸 한번 지속 가능할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 인사이트가 왜 필요한가? 그쵸?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통찰력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는 이제 우리 통찰력이라는 건 인사이트라는 게 있고, 직관적이다 그러면 인투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촉이다라는 것. 나는 촉이 좋아. 나는 감이 좋아. 라고 하는 것은, 그쵸? 감이 좋아. 촉이 좋아. 라고 하는 것은 인투이션이죠. 직관력이지. 그쵸? 감으로 하는 거. 그쵸? 따라서 통찰력이라는 것은, 통찰력이 있는 거는 분석적인 사고예요. 항상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것이 왜 그럴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왜? why, 그쵸? why, what, 무엇을 할 건가? 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사고를 갖고 접근하는 것이 인사이트한 생각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내가 과거에 내가 경험한 거를 가지고 그것이 내 경험이 모든 것이 다 있냐, 경험적인 사정이 가지고 경험이 모든 것이 다 있냐, 그거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현상이나 새로운 법칙,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과거의 경험을 비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그런 현상이나 방법이 왜 일어났는지, why와 또 어떻게 하는 what을,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인사이트한 방식이라는 거죠. 조금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인사이트 방식은 과거에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됐다더라, 이게 아니라
그죠? 차근차근 절차와 방법을 따져서 그 현상을 파악을 하고 그 현상에 대한 것이 왜 일어났는지 why를 생각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절차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분석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어널리티컬 싱킹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퍼셉츄얼 싱킹은 안 된다는 거지. 그쵸?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 추상적인 개념이고 경험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실패할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하나는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있는 상황이나 상황들을 상황을 갖다가 그쵸? 이해해서 그런 상황과 사실을 어떻게 생겨났고 그것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건지 한 어떤 절차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사이언티픽한 팩트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자기 지식과 경험 생각만 가지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물론 직관도 중요한 거죠. 내가 촉이 좋아야 되고 운이 좋아야 되고 좋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기본은 내가 얘기했다시피 객관성이잖아요. 그 결과도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쵸? 객관적이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관례적으로 이 관례는 이렇게 했던 거야 라고 하는 관례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하거나 관례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거나 이런다는 건 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어떤 객관적인 사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쵸 그거를 분석하고 접근하는 그것을 바로 우리 인사이트한 생각이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전략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놓고서, 그쵸? 결과를 놓고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걸 전략적으로 해야죠. 전략적이라고 하는 건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쵸? 어떻게 절차와 방법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직관에 의해서, 그쵸? 그냥 즉흥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닙니까? 따라서 어떤 전략적인 의사결정하는 거, 이것 또한 인사이트한 생각이죠. 되셨습니까? 따라서 우리 통찰력을 갖다 여러분들이 사전이나 이런 데 찾으면 사물과 현상을 관찰해서 그것의 원인이 뭘고 그것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올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판단 능력, 깨뜨려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통찰력이고요. 직관이라고 하는 건, 인투이션이라고 하는 건 삶과 현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그쵸? 그게 직관력이죠. 우리 직관력이 꼭 나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쵸? 조금 절차와 방법, 그 다음에 사실적인 근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는 그런 사고력, 방식, 그걸 갖다 우린 인사이트한 생각이다라는 거고, 빅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인사이트한 생각으로 우린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그쵸?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빅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객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가치요. 그쵸? 두 번째는 전략적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쵸? 똑같은 상황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대한 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상황을 갖다가 이리저리 생각을 해서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돼요. 동일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어떤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실값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서 최적의 안을 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사실을 도출을 하고 그거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그쵸?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 다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만들어지겠죠. 되셨죠?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융합적인 현상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융합적이라는 건 뭡니까? 그 상황과 또 다른 상황을 대비해 보는 거잖아요. 여러 개의 상황들을 그쵸? 견뎌 보는 거죠. 하나의 단편적인
단편적인 상황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황만 가지고 거기만 골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상황들과 같이 결합을 하면 새로운 해결 방법과 새로운 방법과 현상들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융합적인 그죠? 현상 파악이죠.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건 중요한 키워드는 뭡니까? 융복합이잖아요. 여러 개의 상황과 학문들을 융합하고 복합을 해서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런 산업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그런 산업을 하자 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이 데이터하고 결합하는 거죠. 그렇죠? 제조업과 서비스가 인공지능하고 결합하는 거죠. 또 빅데이터하고 결합하는 거죠. 사물 인터넷하고 결합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내용들이 융합적, 복합적인 사실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상황을 그렇죠? 만들어내면 그 만들어낸 것이 그렇죠? 더 정확하고 그렇죠?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또한 과거 사실을 기반으로 한 미래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현재 상황만 여러분들이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거에는 어떻게 일어났고 현재는 어떤 상황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것들 과거 사실을 기반으로 데이터죠. 과거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는 건 뭐야? 이미 쌓여있는 축적되어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만들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예견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디제스터 우리가 현상에 보면 세상이 많이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난 현상 뭐 지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 재난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과거에 그쵸 자료를 쭉 보면 어떻게 그것이 일어나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것인지 분석할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의 감성 분석을 통한 마케팅에 활용하라. 여러분 소셜 미디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 뭐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사면은 거기에 그쵸? 뭐 추천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또는 뭐 정보 교환이라든가 사람들의 이 감정들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이터를 이리저리 분석을 해서 마케팅에 적용하면 결국 사람들의 심리, 사람들의 어떤 개개인의 어떠한 상황들, 요구, 니즈, 그걸 갖다 니즈라고 그러잖아요. 니즈에 맞는 그러한 그쵸? 상품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마케팅이죠. 되셨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한 사고력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그냥 직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 상황의 근거라는 것은 뭐야? 지금 내가 근거라는 말을 하는 건 계속 데이터라는 의미하는 거죠. 데이터가 속에서 모든 것이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스마트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거다. 결국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말입니다. 결국 데이터를 과학화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 이제 이번 단에서 우리의 중심 키워드가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데이터 과학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 인사이트라고 하는 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통찰력을 갖는 것은 결국 어떤 방식? 그렇죠. 데이터 과학적인 마인드라는 겁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그렇죠? 내가 뭐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지 이해하시죠? 네. 조금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것도 있고요. 철학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좀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장엄하게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 인사이트를 갖기 위한 핵심이 뭐냐라는 거죠. 그렇죠? 빅데이터 분석의 핵심은 빅이 아니라는 겁니다. 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거다, 큰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로부터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통찰력, 그쵸?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인사이트한 가치를 어떻게 찾느냐, 인사이트한 가치를 찾는 방법, 찾는 그쵸? 행위, 절차,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목표, 타겟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그쵸? 따라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보다 그쵸? 분석 기술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분석을 해서 어떤 가치를 나타낼 건가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런 분석과 가치를 위해서는 어떤 빅데이터들이 필요한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빅데이터가 많은 거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를 하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지? 이런 재료가 있으니까 그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지? 고춧가루도 있고 설탕도 있고 소금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재료를 있는데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떤 그 요리를 만들어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러이런 요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떤 재료가 필요하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쵸?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보다 기술보다 어떤 것을 분석할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인드, 그런 분석 방법. 이게 바로 빅데이터 분석의 인사이트한 방법이라는 거죠. 됐죠? 네. 전략적 통찰력이 없는 분석은 오히려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거죠. 우리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관리해야 되고 또 분석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시간과 돈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통찰력이 없이 그런 것들이 없이 분석 기술의 어떤 핵심, 역량이 없이 그쵸? 그냥 분석을 한다면 오히려 결과 나온 걸 갖고도 시간과 노력과 돈이 낭비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결과가 만들어지면 결국 그것은 경쟁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렇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어지면 또 중요한 거지만 결국 뭡니까?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와 같이 어떤 통찰력이 없이 인사이트한 생각이 없이 빅데이터 분석에 인사이트한 생각이 없이 그쵸 분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그런 거 없이 해서 위험에 빠지고 도태된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저거 한다시피 지금은 아직 있긴 하지만 우리 옛날에 싸이월드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싸이월드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홈페이지 있었고 뭐 거기 일촌 맞고 그랬었는데 그 싸이월드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트위터나 페이스북보다 먼저 그런 SNS를 만든 거거든요. 우리나라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소중함과 그쵸 전략적인 통찰력이 없는 그런 경영을 통해서 싸이월드가 그쵸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그 SNS 업체로서 크게 성장할 그런 회사가 그쵸 망한 건 아니지만 그쵸 도태됐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어? 그건 원래 보면은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지금 내가 말한 링크드인 뭐 이런 것들은 SNS 업체잖아요. 그거보다 우리나라가 더 먼저 있었다니까요. 그 회사가 싸이월드라는 게 그죠 국민 모두가 전부 다 홈페이지 갖는다 일촌 맺고 뭐 도토리 나눠 갖고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그 회사가 크지를 못했죠. 그런 것들은 이런 거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 1차적인 분석을 넘어서 전략 도출을 위한 가치 기반을 분석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냥 통계 분석이라든가 옛날에 데이터 마이닝 분석을 해서 이거 빅데이터 분석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빅데이터는 그쵸 전략적인 인사이트한 생각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차별화된 분석이에요. 그냥 단순히 통계 내고 요약하고 집계하고 그쵸 데이터를 이리저리 모아서 모아보고 결과 만들고 이게 아니고
어떤 그쵸? 인사이트한 거, 예측된 거, 그쵸?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의 분석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1차적인 분석이 통계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데이터 마이닝 분석이 아니고 그쵸? 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해서 어떤 전략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종합적이고 통찰력 있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의 인사이트라는 거죠. 그쵸? 빅데이터 분석의 인사이트 시사점을 보시면 그쵸? 여기 나와 있네요. 통계는 술 취한 사람이 가로등을 조명이 아닌 몸을 기대는 지지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앤드류 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우리 가로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골목에, 그쵸? 골목에 어두우니까, 그쵸? 조심해서 잘 가라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비춰주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술 취한 사람이 거기 기대서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통계를 만들어서 원래 밝은 사람들을 안내하고 밝은 데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잘 할 수 있는 게 서비스 쪽이 아니라 엉뚱한 데로 쓰일 수도 있죠. 통계에 허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통계 허점 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통계 때문에 그죠? 애를 먹고 통계 때문에 잘못된 통계 때문에 그죠? 잘못된 통계 때문에 그 일을 그릇들이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통계가. 그쵸? 따지고 보면 사회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는 통계 같이 쓰지 않고 이상한 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쵸? 여기에 마치 그냥 통계는 통계 가치로 써야 되는데 통계를 다른 용도로 쓰고 다른 걸로 활용하는 바람에 그쵸? 문제가 생기고 일이 그릇들이고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가정과 낙관은 금물이고, 그쵸? 폭넓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그쵸? 이런 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사고, 그쵸? 객관적인 판단,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내 경험과 나의 생각, 그쵸? 나의 고집, 이걸 갖다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주관적인 거, 자기의 지극히 주관적인 거,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일을 접근을 하거나 판단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이잖아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건 고정관념이잖아요. 그쵸? 이걸 탈피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사고를 전환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묻혀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을 잘 발휘하고, 설득력 있는 전달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빅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을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 시너지가 있는 거니까 설득력 있는 전달 능력,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 그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창조의 힘, 지혜, 그쵸?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분석적인 마인드, 사고가 가지고 있는 걸 갖다 우린 빅데이터 분석, 인사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우리 첫 시간부터 조금 장엄하게 이리저리 좀 얘기를 했는데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데이터를 놓고 이제 2학기 때부터 분석하고 그럴 텐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라는 것을 올바로 바라보고 올바로 이해하고 그쵸? 그거를 이해해서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 그 역량, 그 생각,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첫 시간부터 좀 장엄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시간도 같이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잠깐 우리 쉬었다 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